자, 이번엔 명제. 명제라는 건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할 텐데, 고양이는 귀엽다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은 귀엽다고 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은 귀엽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 이와 같이 개인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엔 우리가 참, 거짓을 말할 수 없어. 이런 경우는 명제가 아니야. 근데 2 더하기 5는 6이다. 2 더하기 5는 우리가 7이라고 알고 있지. 즉 6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즉 이렇게 거짓이라고 분명히 나타내는 건 우리가 참, 거짓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근데 우리가 이번 배운 단어는 명제지만 이 조건이라는 말이 참 이제 중요하게 쓰일 텐데 그 좀 뒤에 가면 나오게 될 거야. 어쨌든 조건이란 거 한번 다시 잘 봐보자. 그 자체로 명제가 되지 않지만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 하겠대. 일단 역시 이것도 예시를 들어봐야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쉬울 거거든. 문제 풀어 가보자. 94번. 다음 중 명제인 것에는 동그라미표, 아닌 것에는 X 표시를 하시오 라고 해서 장미꽃은 향기롭다. 어떤 사람은 향기롭다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생각할 수 있겠지. 분명하지 않아. 명제가 아니야. 2번. 두 내가의 크기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건 누가 말해도 다 참이지. 즉 참, 거짓이 분명한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다. 자, 끝인데 여기서 이 12번 얘는 x에 1을 대입해보면 참이지. 근데 x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거짓이지. 이렇게 x값 따라서 참, 거짓이 바뀌는 문장이나 식을 뭐라 부른다고? 얘는 조건이라 부른다는 거지. 어쨌든 명제가 아니니까 정답은 x지만 이 조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꼭 눈여겨보고 넘어가야 될 거야. 95번. x에 대한 식 x 플러스 1은 3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1. x 플러스 1은 3이다. 이는 참, 거짓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x에다가 이제 한번 1, 2, 3을 대입해보자고. 1을 대입해보면 거짓이고 2를 대입해보면 참이고 3을 대입해보면 거짓이지. 이렇게 x값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개념 체크. 참, 거짓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하고, 그 자체로는 명제가 되지 않지만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결정되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겠다. 18.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 부정이란 게 뭔지 한번 알아보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우리는 P의 부정이라고 할 거야. 이것을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을 거야. 이 부정은 집합과 함께 공부를 해야 우리가 이해가 쉽거든. 자, P가 아니다라는 not P는 사실은 어떤 집합의 여집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면 나머지 해석들이 좀 쉽거든. 확인해보자. 첫 번째, 나피의 부정은 P다라고 했지. 그러면 나피의 부정이라는 건 P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그러면 P, 즉 나피의 부정은 P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또 P 또는 Q의 부정을 얘기해라라고 했어.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을 의미하지. 자, 이것의 부정이니까 여집합을 하면 얘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 교집합을 우리가 그리고 읽을 거 아니야. 그러면 not P 그리고 not Q라고 읽는데 무리가 없겠지. 마찬가지 원리로 P 그리고 Q의 부정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얘는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얘는 not P 또는 not Q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할 때 명제를 부정하면 앞에 슬러시, not이 붙고, 또는 부정하면 그리고가 되고, 같다를 부정하면 같지 않다가 되겠고, 자, 크다를 부정하면, 자, x가 2보다 크다라는 걸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부정해 보면 얘 여집합이라고 했잖아. 얘 여집합은 뭐가 되겠어? 바로 여기가 되겠지. 즉 2보다 작거나 같은 것이 부정이 되겠지. 그래서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또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알겠어? 99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고 했어. 1. 2는 소수이다. 얘를 부정하면 2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100번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라. x는 8의 배수이다를 부정해보면 x는 8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101번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라 라고 했어. 자, 파이는 대략 3.141592 이렇게 된 숫자지. 걔가 4보다 커 안 커? 크지? 그럼 얘는 참이 되겠다. 102번 주어진 명제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라고 했어. 자, 먼저 4는 홀수이다. 얘는 뭐야? 거짓이지. 얘 부정해보자. 그럼 부정은 4는 홀수가 아니다가 되겠고, 얘 참거짓을 보면 얘는 참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 걔의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되게 돼 있고, 반대로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명제의 부정은 참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부정은 서로 참 거짓이 반대이다라는 성질이 있어. 개념 체크. not P의 부정은 P이다.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겠다. 3번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가 되겠다. 19. 진리집합. 아유,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별표 3개. 전치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자, 문제 풀면서 진리집합 좀 더 알아보자. 107번 전치집합이 U이고 X가 U의 원소일 때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대. 자, 그러면 U 중에 1을 대입해보면 1은 2보다 크다. 거짓이지. 2 대입해보면 2는 2보다 크다도 역시나 거짓이지. 3을 대입해보면 3은 2보다 크다. 걔는 뭐야? 참이지. 즉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은 바로 요 집합이 되겠고, 우리는 이 집합을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111번 주어진 집합 U에 대하여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어. 자, U 중에서 2보다 큰 걸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정답은 3, 4, 5, 6, 7, 8이 되겠다. 개념 체크.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우리는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겠다. 자, 조건 P 그리고 Q 그리고 또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 자,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고란 말이 나와 있으면 교집합으로 하면 되겠고 또는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합집합 해주면 되는 거야. 114번 U가 1부터 10 사이에 있는 정수일 때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어. 일단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이것이고 Q를 만족하는 집합은 이것인데 그리고를 하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을 구하라는 얘기고 교집합은 2랑 3 이렇게만 있겠다. 115번 문제. 이번엔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지. 또는 합집합을 하라는 것이 되겠고 이거 두 집합을 다 합치면 이렇게 되겠지. 개념 체크.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그리고는 교집합을 하면 되고 또는은 합집합을 하면 된다. 21. 명제 P 화살표 Q의 참거짓. 이 화살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떤 두 조건 PQ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만들어. 이렇게 만든 명제를 우리는 기호로 P 화살표 Q라고 나타내겠다는 게 약속이야. 이때 이렇게 나타낸 명제에서 앞에 있는 P를 우리는 가정이라고 부를 거고 뒤에 있는 Q를 우리는 결론이라고 할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만약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러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는 거야. 반대로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우리는 이 명제를 참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 싶으면 이 P의 진리집합 P와 Q의 진리집합 Q를 구해서 포함관계가 이렇게 될 경우엔 참이 되는 거고 포함이 안 될 경우엔 거짓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참거짓을 판별하겠다는 거야. 이때 거짓이 되는 하나의 예시를 보면 만약에 집합 P가 이거고 집합 Q가 이거여서 포함이 안 됐다고 하면 이때 포함이 안 되게 하는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어? A가 하고 있지. 우리는 이 A를 뭐라 부르냐면 발레라고 불러. 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거를 하는 예시인 거야. 117번 다음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말하여라 라고 했지. 자, 이 명제는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조건이라는 건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수는 5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결론은 어떤 수는 25의 약수이다 이렇게 적어주고 2번도 쓸 때 원에 대한 이야기지.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고, 결론은 어떤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118번 실 전체의 집합에서 다음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했어. 자, 일단 P의 진리집합은 3이 되겠고 Q의 진리집합은 3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지. 포함관계가 오른쪽으로 되지. 이렇게 포함관계가 오른쪽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 참이라고 한다 라고 했지. 3번 P는 2보다 크다가 되겠고 Q는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보니까 P가 Q에 포함이 되고 있지. 그러면 얘도 역시 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개념 체크. 명제 P이면 Q이다 해서 P를 이 명제의 가정이라고 하고 Q를 이 명제의 결론이라고 하겠다.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고, 만약 P가 Q에 포함되면 그때도 역시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22. 모든과 어떤이 있는 명제. 전체집합 U에서 조건 PX의 진리집합이 P일 때 모든 U의 집합 X에 대해서 PX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 전체집합 U랑 같으면 참이고 다르면 거짓이 되고, 어떤 전체집합 U에 해당하는 X에 대해서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다 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문제를 풀면서 볼 거고 지금 이 이론에서 기억할 거는 바로 U의 원소 X에 대해서라는 거, 요거 이것만 잘 체크해도 너네가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거든. 자, 뒤에 있는 문제 풀면서 한번 저 U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121번 U의 원소 X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X는 0보다 크다, X는 3보다 크다라는 두 조건에 참거짓을 표에 써놓으면, 자, X는 0보다 크다, 이 U에 대해 생각하는 거야. 그 중에 1을 보면 얘 0보다 크지, 참이야. 2 넣어봐도 참이고 3을 넣어봐도 참이지. 근데 3보다 크다는 명제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 생각해보면 1은 3보다 커? 안 크지, 거짓. 2도 거짓, 3도 거짓이 되는 거지. 자,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모든 x에 대해서 x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참이 되는 거지.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라는 게 바로 이 전체집합 U에 대해서거든. U에 대해서는 U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원소가 다 0보다 어때?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참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만약에 U가 빼기 1, 2, 3이었다면 모든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 이 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돼버리지. 누구 때문에? 요거 빼기 1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게 거짓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U가 얼마나 중요한 거야. 지금 U에서 빼기 1을 하나 추가했더니 갑자기 확 거짓이 돼버렸다는 거지. 즉, 이 모든가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가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건 그 명제, 즉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집합이 중요한 거야. 전체 집합에 의해서 참 거짓이 막 바뀐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전체 집합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도록 해. 많이 어려워 여기. 그리고 잘 안 되면 역시 담임 선생님한테 질문하러 가. 3. 1의 결과를 이용하여 명제에 어떤 x에 대하여 x는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참이 되겠냐라는 건데, 이 어떤 x에 대해서라는 건 한 개만 되면 되는 거거든.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건데, 심지어 얘는 진리집합이 뭐랑 똑같아 버려? u랑 똑같았지. 이게 u랑 똑같으면 이 모든에 대해서 참이라고 우리가 했었거든. 그럼 당연히 공집합이 아닌 것이겠고, 그 결과 어떤 x에 대해서도 참이라고 할 수 있겠다는 거지. 4. 1번의 결과를 이용하여 모든 x에 대해서 x가 3보다 크다는 에 참 거짓을 판별하고 있어. 이건 뭐 명백하게 거짓이 뭐 한 개도 안 돼. 5. 1의 결과를 이용하여 어떤 x에 대해서 x가 3보다 크다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했어. 자, 이 3보다 크다라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뭐가 나와버려? 공집합이 나오지. u 안에는 3보다 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공집합인 경우엔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한다고 했어? 참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배웠지. 그래서 이 경우엔 참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자, 모든 어떤이 있는 명제. 일단 이 전체 집합이 가장 중요하다. 전체 집합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에 대한 명제를 하더라도 참 거짓이 바뀐다. 어찌됐건 u를 관찰하면서 우리가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찾을 텐데, 그 진리집합이 u랑 똑같으면 참이다. 또 그 모든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에 대해서 참이 되고 싶으면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건데, 만약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뭐다? 거짓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기억하고 이렇게 공식으로도 기억하고 해보도록 하자. 123번 모든 n은 소수이다 라고 했지. 자, 먼저 u에서 소수인 것들을 집합을 구해보면 2, 3, 5 이렇게 있겠지. 근데 소수가 2, 3, 5, 7, 11 알고 있잖아. 근데 이 u에 7하고 11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 4, 5까지만 쓰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리집합인데 얘랑 모두 성립하려면 u랑 같아야 된다는 거 어때? 근데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면 거짓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2번 어떤 n은 짝수이다 라고 했어. 짝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2, 4, 6이 되겠지. 일단 P라고 써놓자. 근데 어떤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되는 거지. 실제로 공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지. 그러면 얘는 참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에 배운 공식 잘 적용해가지고 연습해봐. 어렵긴 어려울 거야. 125번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고 거짓은 발레를 하나 들어라고 했지. 자, 1번 문제 보니까 모든 정수 x에 대하여지. 여기서 문제에서 u는 모든 정수가 되겠다. 자, 그때 문제에 나온 조건은 x 빼기 1이 0보다 크다는 거지. 그 얘기는 x가 1보다 크다는 거고, 그런데 u 안에서 이걸 만족하는 건 2, 3, 4 요게 바로 p가 되겠지. 근데 u는 모든 정수니까 모든 정수는 빼기 3, 빼기 2, 빼기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p랑 u랑 같아 안 같아? 안 같지. 그러면 얘는
거짓이 된다 이고, 이때 발레를 들으라고 했어. 발레라는 건 U랑 P랑 같지 않게 만든 원인 제공, 바로 뭐 0도 있고 1도 있고 너무 많지, 이런 것들을 하나만 들라고 했으니까 뭐 발레는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개념 체크. 모든 U의 원소 X에 대해서 조건 PX가 있을 때 이 PX가 U랑 똑같으면 참이고 U랑 똑같지 않으면 거짓이다. 어떤 전체집합 U의 원소 X에 대해서 조건 PX에 대한 진리집합이 P일 때 이것이 공집합이 아니면 참이고 공집합이면 거짓이 되겠다라는 거지. 23번. 모든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 우리가 부정은 여집합이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예시를 드는 게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되거든.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어떤 두 학생이 있는데 A, B 두 학생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 라는 명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얘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수학을 좋아할 수 있지만 A만 좋아하고 B는 싫어할 수도 있고 A는 싫어하고 B는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A, B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얘의 부정은 이 밖에 나머지 것들, 전체 경우는 총 4가지 경우란 말이야. A, B가 수학을 좋아하는 경우는 그 중에 해당하는 거가 아닌 나머지 3개를 우리가 얘 부정이라 할 텐데, 이 3개 사항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보면 여기서는 B가 싫어하고 여기서는 A가 싫어하고 여기서는 둘 다 싫어하지. 즉 적어도 한 명은 수학을 싫어하고 있지. 즉 어떤 학생은 수학을 싫어하고 있지. 그래서 A, B 중 어떤 학생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A, B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의 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에 해당하는 것을 부정하면 어떤으로 바뀔 것이고, 좋아한다는 좋아하지 않는다로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자, 1번 명제 모든 전체집합 U에 대해서 PX를 부정하면 어떤 전체집합 U에 대해서 PX가 아니다, not P다, 이렇게 해줘야겠다는 거지. 반대로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을 해줘야겠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PX도 not P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는 거지. 127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여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되고 마지막 부분도,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도 부정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야. 128번. 모든 자연수 x는 18이 약수이다 라고 했지. 이 명제는 거짓이지. 자, 그럼 얘 부정해보자. 얘 부정은 어떤 자연수 x는 18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얘는 보면 뭐야? 참이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부정은 반드시 참이 되겠고, 반대로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면 부정은 반드시 거짓이 되겠다. 즉 원래 명제와 부정은 참 거짓이 반대다. 꼭 한 번 더 기억하고 넘어가자. 개념 체크 131번. 1. 모든 유의 원소 x에 대해서 px의 부정은 어떤 유의 원소 x에 대하여 not px이다. 이렇게 되겠지. 아이고 좁다. 자, 2번은 어떤 의 부정이니까 모든 유의 원소 x에 대하여 not px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24. 명제의 역, 대우.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의 역을 우리는 Q이면 P이다라고 하겠다는 거야. 즉 원래 있던 가정과 결론을 바꿔. 그거는 우리가 역이라고 부르겠대. 2번 명제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 하겠다는 거야. 역을 한 상태에서 다시 걔를 부정까지 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 132번. Q이면 P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걔는 P이면 Q이다. 지금 보니까 가정과 결론이 바뀌었지. 그러면 역이라고 하면 되겠지. 2번 not Q이면 not P이다는 명제 P이면 Q이다이 무엇이냐. 지금 보면 가정과 결론도 바뀌었고 부정까지 했지. 이 경우에는 대우라고 해주면 되겠다. 133번. 다음 명제의 역, 대우를 구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라 라고 했어. 자, x가 2의 양의 배수이면 x는 4의 양의 배수이다. 이는 거짓이지. 얘 역을 해보자고. 역은 x가 4의 양의 약수이면, 양의 배수이면 x는 2의 양의 배수이다. 자, 4의 배수는 4, 8, 12 이런 거고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포함이 되지. 그러니까 이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 있겠지. 대우는 역을 한 상태에서 부정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x가 4의 양의 배수가 아니면 x는 2의 양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의 양의 배수가 아니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양수만 생각했을 때 1, 2, 5, 3, 5, 6, 7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1, 3, 5,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포함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대우는 거짓이 되겠다는 거야. 자, 이 뒤에 것도 너네가 쭉 연습해 볼 텐데 연습해 보면 재밌는 게 이 원래 명제랑 대우는 항상 참 거짓이 똑같게 나올 거야. 계속 해봐봐. 그래서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같아. 중요한 성질이야. 근데 이 명제랑 역은 해보면 이 둘은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어. 이거는 왔다 갔다 랜덤이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수학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는 이론을 만들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으면 우리가 이론을 만들진 않아. 그래서 명제, 원래 명제랑 역은 참고직 관련된 어떤 이야기는 없어. 단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항상 참고지시 같다는 건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 개념 체크. P이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 라고 하겠다. 2번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겠다. 25. 명제의 역, 대우의 참, 거짓의 관계. 자, 1번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이건 중요하지. 근데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도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그리고 3번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명제 P이면 R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3단 논법을 할 텐데 먼저 P이면 R이다가 Q이다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P라는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고 있겠지. 근데 Q이면 R이다가도 참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R이라는 진리집합에 Q가 이렇게 포함이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P가 R에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겠지. (142번)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면 얘 대우 명제 Q이면 not P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할 때 요거 부정하면서 앞에다 적어주고 이거 부정하면서 뒤에 적어주면 바로 그것이 대우 명제가 되는 거야. 143번 세 조건 PQR에 대하여 다음 명제 중 반드시 참인 것에서는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은 건 X표를 하여라 라고 했어. 자, 먼저 이 두 개가 일단 모두 참이라고 나와 있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되겠고 또 Q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겠지. 그 상태에서 자, 3단론법을 볼 텐데 3단론법은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P이면 R이다가 참이게 된다라는 사실이거든. 즉, 이 가운데 있는 QQ가 똑같으면 연결시켜서 처음과 끝을 맞춰주면 된다는 게 이 3단론법 적용하는 방식이야. 자, 문제 살펴보면 여기 not Q가 보이고 여기 not Q가 보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R하고 not P 연결시킬 수 있겠지. 그래서 R이면 not P다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지. R이면 not P다 참이면 얘 대응명제 P이면 not R이다도 참이 되겠지. 자, 또 선생님 여기도 있는데요. Q 똑같아요. 걔는 앞에 있는 P이면 not R이다 연결시켜보면 여기 나와있지. 그럼 끝난 거지. 자, 다 찾았으니까 이제 문제 풀어보면 첫 번째 P이면 not R이다가 참이냐고 물어봤어. 여기 있네. 이건 참이라고 할 수 있겠지. 2번 P이면 R이다 없지. X가 되겠고 3번 not R이면 P이다. 이것도 없지. X가 됐어. 역관계는 성립이 안 돼. 항상 성립 아니야.
개념 체크. P이면 Q이다는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반드시 참이 된다. 2번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 Q이면 P이다가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3번 P이면 Q이다와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이 QQ가 연결고리가 되면서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